어제 스쿠터를 EM1S로 주행하고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배터리 충전된 퍼센트가 25%인데 오늘 어떻게 된지, 약 하루하고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배터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볼게요. 무려 9% 정도 이렇게 배터리가 소모됐어요. 이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한 30% 이하, 30% 가까이 때부터 소모되는 배터리 양이 굉장히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TNK프리 김기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톡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배터리 팩입니다. 전기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2개를 갖다 놨어요. 오늘 이야기는 DNA 모터스의 EM1S 전기 스쿠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EM1S의 거의 모든 것, 문제점들, 주행거리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말 정도에 EM1S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조금 받고서. 그리고 나서 한 10여일 타다가 차량을 AS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받았어요. 문제점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대차로 받은 동일한 EM1S 차량이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에서 간단히 좀 살펴볼 건데요. 동일한 차량이 DNA 모터스에 2개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하나는 EM1, 하나는 EM1S. 차이점이라고 하면 배터리를 탈부착 가능하냐 아니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배터리가 하나로 표시되냐 2개로 표시되냐, 2개로 표시된 게 EM1S 최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EM1S는 배터리 스테이션에 가서 배터리 팩을 교환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EM1S가 되겠습니다. EM1이든 EM1S든 둘 다 모두 중국산 전기 스쿠터입니다. DNA 모터스가 수입해다가 판데, 다만 EM1S는 여기 보시는 이 배터리 팩 있죠. 이 배터리 팩에 셀인 삼성 SDI 국내 셀이 들어가 있고, 국내 업체가 이 패키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의 기본적인 스펙에 관한 거예요. 최고 속도는 한 80km 정도가 나오고요. 속도는 주행 모드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속도 제한이 아니라 주행 모드 조절이에요. 3단계로 가능한데 에코, 스탠다드, 다이나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단계에 따라서 스로틀이라고 하죠. 스로틀 반응 속도가 달라요. 에코에서 스탠다드로 가면 더 조금만 돌려도 빠르게 반응하고, 다이나믹으로 하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전력 소모도 많아지니까 주행거리도 다이나믹으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을 얘기하자면, 배터리 팩을 갖다가 집에서 충전해야 돼서 제법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각 하나의 팩당 9.5kg이 되겠습니다. 48V짜리가 2개 모여서 하니까 96V 시스템이 되겠죠. 직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하부 공간에는 이 배터리 팩이 가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을 탔을 때 앞에 뒤에로 있다 보니까 시트 하부 공간이 뭔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 2개를 충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까지 가서 옮기고 하는 게, 이게 한두 번 하면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220V를 바로 꽂을 수는 없어요. EM1은 가능한데 EM1S는 220V로 충전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이 제법 귀찮긴 하지만 회생제동 모드가 있어요. 이게 제약 조건이 많아요. 아까 주행 모드에서 다이나믹 모드 때만 가능하고, 또 조건이 또 있어요. 배터리 팩 용량이 80% 미만, 한 79% 그 정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 팩이 용량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80, 하나는 79. 그러면 이게 회생제동 모드가 안 돼요. 둘 다가 80 미만으로 돼야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제법 귀찮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일충전 주행거리입니다. 일충전 주행거리를 이야기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풀로 충전하고 쭉 달렸을 때의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완충하고 나서 매일 조금씩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2가지를 다 테스트했어요. 그럼 먼저 한번 풀 충전하고 어느 정도 가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에서
상계역 부근에 있는 상계중앙시장까지 주행했어요. 오늘 명절이 껴서 도로는 한산했는데 55% 정도 배터리를 소모했네요. 그리고 주행 거리가 27.3 정도 나왔네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까지 주행을 했어요. 거의 돌아왔는데 지금 상태를 좀 볼게요. EM1S 99%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총 주행거리가 트립이 51.7km 주행했고 배터리는 20% 정도 남았네요. 공식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55km 정도 되니까 20% 약 10%당 하면은 60km 정도까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22일부터 이렇게 100% 풀로 충전하고 계속 주행하고 오고 있어요. 오늘은 9월 28일 그러니까 22, 23, 24, 25, 26, 27, 28 딱 7일째 되는 날이에요. 100% 충전해서 한 번에 주행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주행했는지 주행 거리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제 주행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 완충하고 나서 트립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5%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75%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했어요. 약 35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번 주행하면은 한 6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처럼 오랫동안 운영하게 되면 약 35km 정도밖에 주행을 못 하게 됩니다. 이유는 매일매일 주차해 놓고 나면 그 다음날 방전되는 양이 제법 상당히 큽니다. 4% 정도가 매일매일 24시간 정도 되면 평균 4% 정도가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충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충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배터리팩 빼가 와가지고 집에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EM1S의 특징이죠. 배터리 스테이션에 가서 약간의 휴대폰 조작을 통해서 QR코드 조작하고 교체를 하면 됩니다. 100%된 배터리 팩을 바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교체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먼저 배터리 스테이션에 가서 교체하는 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어서 배터리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회수된 배터리팩을 인증 중입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 회수된 배터리팩을 인증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집에서 충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배터리팩 9.5kg짜리 두 개를 들고 와서 집에 있는 충전기인데 충전기가 제법 크고 무게도 무겁고 소음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터진 공간이라면 충전할 때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제법 큽니다. 완충시키는데 2시간 반 정도, 3시간까지는 안 걸리고 2시간 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 10%대부터 100% 충전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하고 좀 달라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완충하지 말고 80% 조금 넘는 선, 요 정도까지만 충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100% 충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더 충전될 수 있는 약간의 완충 공간, 무언가 더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충전하고 그리고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20% 사이 약 80% 구간에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충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겨요. 배터리 팩이 뭐 똑같은 속도로 두 개를 같이 꽂아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같은 속도로 충전이 돼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충전량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게 배터리 팩이 얘를 19, 요거는 20, 이게 1% 적죠. 그런데 나중에 완충됐을 때 보면 이쪽 배터리가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게 더 빨리 충전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차량에서 사용하고 나서도 방전량도 훨씬 더 빨리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셀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이번에 새로 받은 이게 배터리 팩인데 이거는 어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점하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스마트 키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스마트 키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키를 꽂을 필요 없고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켓에 소지하고 스마트 키 관련된 패널을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돼요. 눌러서 돌리기만 하면 잠글 수 있고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LED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환하고 좋아요. 등화료는 거의 다 LED여서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출고 후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 제가 출고하고 나서 배터리 방전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걸 언급하다 보니까 혹시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팩을 바꿔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고 배터리 스테이션을 찾아가서 팩을 교환했어요. 그랬더니 달리는 도중에 전원이 완전히 꺼져요. 등화리도 다 꺼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켜져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고, 여기 와서 배터리 팩을 보고 나서 배터리 팩에 있는 펌웨어가 다르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행 중에 비상 경고등이 발생하고 또 차량 고장 등도 같이 계기판에 표시되기도 했어요. 네, 주행하다가 갑자기 삐비빅 소리 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오토바이 표시 같은 뭔가 경고등이 하나 떴어요. 네, 다시 여기에서 전원을 꺼보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켜니까 경고등은 해제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배터리의 대기 전력 소모량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초기에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들었기는 1에서 많아 2%라고 들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3%, 4%, 평균적으로 한 4%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6%, 7%더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어느 날은 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아주 골치 아파요. 운영하기가 참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4%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선 사항이에요. 첫 번째로 대기전력 소모량을 무조건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대기전력 소모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100% 완충해서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막 12시간 뒤던 아니면 그 다음날 타려고 갔는데 갑자기 96%예요. 내연기관으로 따지자면 기름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4%가 없어졌어요. 기분 좋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방전량을 줄여야 되고 대기전력 소모량을 급격히 줄여야 돼요. DNA 모터스하고 이야기했는데 몇 개 부품 통신 모듈이 키를 완전히 잠가도 계속 통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신 모듈에서 사용하는 대기전력 또는 배터리 또는 스마트 키 이런 몇 가지 부품들이 쓰는데 이게 말해준 거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통신 모듈이 거의 반절 정도를 사용한다고 수치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받은 전기 스쿠터는 제 거는 통신 모듈을 차단시켰어요. 연결하지 않고 나서 대기 전력 사용량을 보려고 해요. 이것도 사용해보고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가 12V 3A 정도예요. 이게 메인 배터리고 12V짜리 배터리가 있어요. 이거를 빼놓고 나면 그 12V 배터리로 차량이 기본적인 통신하고 이런 걸 운영하는데 따라서 3A짜리면 길어야 3일,
이틀이면 방전돼 버려요. 방전되면 시트도 안 열려요. 따라서 바로 충전해서 길게는 하루 이틀 만에 갖다 꽂아야만 여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용량을 좀 느리던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EM1S하고 차량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계기판에 배터리 팩 두 개만 표시되어 있고 몇 퍼센트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팩이 각각의 충전 용량이 다르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더 정확히 배터리 팩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로만 표시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배터리 팩 각각당 충전량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중국산 제품의 이제 부품 품질 문제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경적이 갑자기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이 제 차량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차량의 전원 꺼짐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차량에 있는 펌웨어 버전하고 배터리 팩에 있는 버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출고할 때 이거를 검수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품 품질 가지고 전기 스쿠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어렵습니다. 방전 문제도 어떤 부품에서 방전이 많이 되는 걸 찾아서 그 부품을 갈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점, 개선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을 다시 받았는데요. 방전량이 많아서 통신 모듈을 차단시켜 달라고 했어요. 연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만큼의 방전량이 줄어들 거고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D&M 모터스 하면 국내 대림 오토바이 아닌가요? 최상의 이제 국내 업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